네, 저는 발표를 맡은 윤성철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제 SPPNet이라고 불리는 Special Pyramid Pooling in Deep Convolutional Network for Visual Recognition이라는 논문이고요.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CNN부터 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CNN과 학습 가능한 대량 데이터셋의 등장으로 이제 여러 CV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CNN에도 기술적 문제가 존재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CNN은 고정된 입력 이미지 크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횡비와 스케일이 모두 제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이미지와 크기는 비율과 크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크로핑을 하거나 래핑을 해서 이 원본 이미지를 수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용이 손실이 되거나 왜곡이 발생하여서 모델에 넣었을 때 인식 정확도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CNN은 왜 고정 크기 입력을 요구할까요? 이제 그 CNN의 구조를 보시면 그걸 알 수 있는데 이제 CNN은 컨볼루션 레이어와 플리 커넥트 레이어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피처 맵을 출력하기 때문에 뭐 여러 이미지 크기가 들어와도 이제 윈도우 방식으로 여러 크기의 피처 맵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에 들어가려면 이때 고정 크기와 고정 길이를 입력으로 필요합니다. 이때 이제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을 제안합니다. 일단 SPP 레이어를 컨볼루션 레이어와 FC 레이어 사이에 추가를 하는데요. 이 기존에는 컨볼루션 레이어와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이 중간에 SPP 레이어를 넣음으로써 이제 피처 맵을 풀링해서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넣을 수 있는 고정 고정 길이 출력을 생성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CNN 모델에서 단순 CNN 모델만 쓰던 모델보다 모델은 이제 이미지를 크로핑하거나 래핑을 해야 했지만 이제 SPP 레이어에서 고정 길이 출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러한 조작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페셜 피라미드 플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자면 이 방법은 이제 피처 맵을 그러니까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한 피처 맵을 여러 수준의 공간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서 지역적 특징을 이제 집약하는 레이어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어, 피처 맵이 있고 이게 어떤 크기로 들어오든 간에 저희가 정해놨던 뭐 원 바이 원, 투 바이 투, 포 바이 포 빈을 저희가 설정을 해놓으면 각각의 여러 크기로 나누고 이것을 이제 집약해서 맥스풀링 연산을 해서 특징을 뽑은 후에 이걸 전부 이어 붙이면 어떤 입력 크기를 넣어도 항상 이 빈 크기에 맞는 벡터를 생성해 낼 수 있습니다. 뭐 쉽게 예를 들자면 아까 만약에 저희가 2x2로 해서 4개의 빈을 만들겠다라고 했으면 저희가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온 피처 맵이 만약에 5 곱하기 5 곱하기 256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지금 5 바이 5만 봤을 때 이제 각각은 256차원씩 이제 높이가 있을 거고 여기서 저희가 2x2로 공간을 나눈 다음에 이제 여기 한 공간에 대해서 맥스 풀링을 함으로써 이제 한 층에 256차원씩 이제 생성이 되면 결국 2x2는 이렇게 4개 해서 256개가 나옵니다.
혹시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질문 때 받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SPP 넷을 쓴 모델과 이제 그냥 전통적으로 쓰는 이제 CNN 모델을 썼을 때 이제 약간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SPP 넷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인풋 사이즈에 상관없이 고정 크기 아웃풋을 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로핑과 래핑이 필요 없다고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또 이제 다중 레벨 빈 아까 저희가 원 바이 원, 투 바이 투, 포 바이 포를 이제 다중 레벨로 사용해서 가변 스케일 특징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CNN의 방식에서는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로 피처 맵을 내고 이제 단일 크기 윈도우만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지 크기에 따라서 이제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이미지라도 뭐 스케일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성능이 달라진다는 것이고 실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SPP 내에서 이러한 특징들이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또한 이제 SPP넷은 테스트뿐만 아니라 학습에서도 다양한 크기나 스케일의 이미지를 입력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이제 뭐 기존 같은 경우에는 단일 단일 윈도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았고 이제 SPP넷 같은 경우는 뒤에서 좀 더 설명하겠지만 여러 사이즈의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스케일에 강건하고 이제 오버피팅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학습 방식은 이 에폭마다 사이즈를 다르게 하는 건데 이건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SPP넷의 장점은 이제 CNN 설계와는 또 독립적이기 때문에 여러 구조가 다른 CNN에 이 SPP넷을 붙여도 성능을 어떤 구조에 붙여도 이제 성능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류 태스크나 객체 탐지 태스크에서도 이제 높은 성능을 보였고요. 뭐 이제 RCNN과 많이 이제 객체 탐지에서 비교가 되는데 뭐 이것도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SPP 내 SPP 레이어를 추가한다. 그 이유는 고정 길이 출력을 만들기 위해서다. 근데 기존 레이어에는 컨볼루션 레이어 후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가기 때문에 이때 고정된 길이가 이제 플래튼을 한 후에 이거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넣으려면 고정 길이로 이제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미 입력부터 고정된 이미지 크기만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SPP 레이어를 넣음으로써 어떤 크기의 이미지를 넣어도 이제 빈 개수를 통해서 풀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들어가기 전에 크기를 고정할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일단 원 바이 원, 투 바이 투, 포 바이 포로 다중 레벨 풀링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가 뭐 13 바이 13 바이 뭐 256이 피처 맵이 올라왔다. 이제 SPP 레이어에 들어왔을 때 어, 각, 각 빈마다 이 이미지를 특징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를 가지고 뭐 여러 번을 쪼개는 게 아니라 뭐 하나는 원 바이 원으로 해서 특징을 뽑고 하나는 투 바이 투로 해서 뽑고 하나는 포 바이 포로 해서 뽑은 다음에 이거를 플래튼해서 하나의 벡터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때 이제 빈 사이즈에 따라서 특징을 이제 다르게 뽑아낼 수 있는데 뭐 크게 하면 거의 거친 수준으로 할 수 있고 뭐 4바이 4로 이렇게 쪼개면 세밀한 수준까지 특징을 추출해 낼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핵심은 입력 이미지 크기가 뭐였던 간에 항상 이제 21개 채널 수를 뽑을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결국 어떤 이미지 크기가 들어오든 간에 이 빈의 크기에 맞춰서 차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입력 크기가 들어와도 이제
FC 레이어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학습입니다. 저희가 지금 뭐 SPP를 쓰면 다중으로 아까 학습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GPU의 측면에서는 이제 단일로 하는 게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이 좀 더 잘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일단 싱글 사이즈 트레이닝을 먼저 진행합니다. 어, 기존 CNN처럼 입력을 받고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풀링 레이어만 일반 풀링이 아니라 SPP 레이어로 바꿔서 진행을 합니다. 이때 저희가 빈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1x1, 2x2, 4x4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하이퍼 파라미터로 사전에 이제 아키텍처를 구성할 때 고정돼 있는데 이제 그 뭐 윈도우 사이즈나 그 스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이미지 단일 이미지가 들어오고 이제 이거를 계산을 이제 뭐 빈 사이즈로 계산을 해서 윈도우 사이즈랑 스트라이드를 뭐 뽑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보면 이제 뭐 3x3랑 2x2랑 1x1이 있는데 이때 이제 빈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뭐 사이즈랑 스트라이드 값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멀티 사이즈 트레이닝인데요. 이제 아까는 이제 싱글 트레이닝을 했고 이번에 멀티 사이즈로 트레이닝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24 기존 같은 경우는 224 by 224로만 학습을 했다면 이제는 180 by 180도 해보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제 GPU는 단일 모델을 선호한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를 최대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에폭마다 사이즈를 변경시켰는데요. 이제 뭐 뒤에를 먼저 보시면 이렇게 에폭마다 224 바이 224를 하고 뭐 두 번째 에폭에는 180 바이 180 바이를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데 이때 하나의 네트워크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중치를 공유를 해서 이게 단순히 이제 사이즈를 다르게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가중치를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네트워크로 학습되게 만듦으로써 GPU도 충족하고 이제 다중 사이즈도 학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분류 문제에서 SPP 넷의 성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SPP 넷을 쓴 것과 안 쓴 것을 비교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성능이 좋아진 것을 보여주고 또 멀티 사이즈 트레이닝을 했을 때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체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크롭을 한 것보다 좋은가? 결국 이 SPP넷이 효과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실험인데요. 이 실험 결과를 보시면 결국 크롭 한 것보다 풀 이미지를 한 게 에러가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크롭을 하면 이미지 정보가 손실되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객체 인식 문제인데요. 이 논문에서 흔히 비교한 게 이제 RCNN 방식인데요. RCNN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한 장에서 이제 후보 영역 2,000개의 후보 영역을 뽑고 그 후보 영역마다 CNN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 영역 2,000개를 모두 CNN을 돌리다 보니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근데 이제 반면에 SPP넷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미지에서 컨볼루션을 수행하고 여기서 나온 피처 맵을 가지고 이제 후보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SPP 풀링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연산 속도가 많이 차이 나는 것을 이제 아키텍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속도가 어느 정도 차이 나냐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성능 측면에서는 SPP넷과 이제 RCNN이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면서도 이제 속도 측면에서는
이제 스케일에 따라서 100배에서 38배까지 이제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테고리별로 디텍션 결과도 제가 가져와 봤는데 여기서 SP넷은 여전히 좋은 성능을 보임과 동시에 속도는 빠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SPP넷은 입력 이미지를 크롭하거나 와프하지 않고도 와핑하지 않고도 다양한 크기와 비율로 처리 가능하게 했고 또 컨볼루션 피처 맵을 여러 스페셜 빈으로 풀링해서 고정된 크기 벡터를 생성하였고요. 또 분류 문제에서 여러 CNN 아키텍처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이제 객체 문제에서도 RCNN 대비 컨볼루션 연산을 매우 줄여 속도를 향상한 성- 속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